그래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국감이 눈앞에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야당의 네. 공세가 좀 예상이 되죠. 네. 대비를 좀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야당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개월 남짓 지났는데 예. 사실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있어왔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그런데 지금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청래 대표도 분명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그런 자세로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일으켜 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하고 아하. 야당이라는 자세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너무나 지금 많기 때문에 야당의 자세로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 네. 이건 공감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를 예.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 국정감사 외에 다른 상임위에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 이런 말을 또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제가 대통령실의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소통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네. 아니 왜 우리가 국감을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네. 이런 또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당이 쉽게 얘기하면 쉽게 국감의 증인으로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당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자, 이제 4개월 됐습니다.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죠. 그렇죠. 지난 4개월 동안 뭘 살림을 억세게 뭘 이렇게 잘못했는지 뭘 들여다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그렇게 집착합니까? 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걸어오셨던 그 20여 년의 정치 역경을 함께 지켜온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 공세하기 쉬운 여러 가지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정치 공세화했던 그런 문제들을 다시 국감의 도마에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공세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여당의 원내대표가 네. 어떤 원내 운영 수석이 알겠습니다 하고 쉽게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건 야당의 의도가 정상적으로 대통령실의 살림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정상적 국감이 아니라 네. 이 정권 출범 이전의 그런 정치 공세적 시간들을 다시 테이블에 끌어놓겠다는 이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국정감사 전체를 그것으로 다 망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책임감을 진 여당으로서 거기에 쉽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리하면 대통령실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절대 없었고요. 제가 확인한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네. 우상호 수석도 아니, 예. 100% 출석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출석할 것으로 안다라고 저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당의 입장은 제가 미루어 보면 뭐 문진석 운영수석에게 왜 합의 안 하냐라고 물어본 적은 없지만 저도 정치를 20년 해본 사람이 아니 상대방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정치 공세를 위한 그 증인의 집요한 신청에 어떻게 그 보호를 안 하고 금방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당의 입장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분명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네. 정말 청와대의 살림이 지난 4개월 동안 잘 됐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어떤 제한적으로 한다는 조건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네. 그렇게 약속을 해 지키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게 하고 증인 합의를 하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안 나오냐 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안 나간다 한 적도 없고 뭐 나간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랬더니 뭐 운영위만 아니고 뭐 다른 상임위도 전부 부르겠다. 정치적 공세 의도가 지금 뻔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더 합의가 안 되겠죠. 그렇네요. 그렇죠.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합의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지 지금 제1부속실장 전 네. 총무비서관을 여당이 또 대통령실이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서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여당이 합의할 수 없는 조건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임위에 다 증인으로 채택한다는데 네. 운영위에도 지금 뻔히 보여서 안 한다는 것인데 그걸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거는 것인 여당으로 하여금 합의하지 않도록 지금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정치 공세 프레임이 분명히 보입니다.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두루미와 여우가 서로 식사를 초대했는데 네. 예. 여우는 여우는 두루미에게 접시에 음식을 내놓고 네. 예, 또 두루미는 여우에게 긴 병에다 담긴 음식을 내놓아서 서로가 먹을 수 없는 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놔야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내놓고 먹으라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먹지 말라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정치 공세용으로 이걸 계속 써먹으려고 한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씀은 예. 뭐 야당의 결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합의에 이를 수 없는 합의하지 말자. 네. 차라리 여당이 좀 제발 거부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김현지를 보호하려는 여당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전선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전략이다. 자, 이제 국감 앞두고 이제 전운이 이제 감돌고 있는데, 근데 어제 그랬잖아요. 밥값 좀 예, 하자. 그렇습니다. 밥값하는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도 강조하셨는데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예.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여야 대표 초청 대통령 오찬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서로 공개 발언할 때는 내란에 대해서 여야 장동혁 대표님과 정청래 대표가 아주 날선 발언을 주고 받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나 비공개로 들어가자마자 화기애애하게 여야 민생 협의체를 합의했어요. 그죠? 그 합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다 양심이 있습니다. 여당도 양심이 있고 야당도 양심이 있어요. 이 긴 추석 연휴에 그렇게 쉬고 왔으면 또 추석 보너스까지 받았잖아요. 400 몇만 원씩.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국민들 그 행복한 추석 밥상에서 서로 냉부해 가지고 싸워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했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국민들 화나게 하시면 다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중으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좀 소통을 해서 뭐 내일 본회의를 열든 아니면 이제 주말이 국감 오고 중에, 예. 그러면 13일부터 월요일이 시작이 되는데 13일 국감이 시작이 되니 그러니까요. 또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 15일 뭐 이 정도 언저리에 좀 본회의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원내 대표님의 소관이겠으나 네. 그냥 정치를 해본 제가 이렇게 날짜를 쭉 놓고 따져 보면 뭐 그런 정도가 합의가 가능하지 않나? 또 그 이후로 넘어가서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합의를 한다고 해도 국민께서 이미 화가 나실 만큼 난데 그때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시기에 더 놓치지 말고 내일이나 뭐 그 다음 주 초 이때쯤 빨리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국민께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 진짜 할까요? 69박 70일.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 필리버스터 뭐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사회를 예. 보는 우원식 의장하고 이하경 부의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글쎄 피로가 말입니다. 많이 그런데 되면. 국민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예. 이건 비쟁점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국민의힘이 합의해놓고 자기들이 합의한 법안에 반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요? 제가 했으면 안 좋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이 정말 명분이 없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아시게 돼요. 그리고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안인데 아니 저런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아니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해? 아하. 그럼 응급실 뺑뺑이 도로란 얘기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네. 예. 그 다음에 뭐 도서 지역이나 이런데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그 영유아 보육법 이런 법 네. 그런 법을 반대한다고? 아하. 그래서 저는 어떤 논리로 반대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예.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백전백패 손해다. 예. 그러므로 제가 농담 삼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손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민주당이 이렇게 손을 내밀 때 또 추석 연휴에 국민들은 화나셨지만 좋은 음식 잡수시고 네. 쉬고 온 정치권이니까 여야를 떠나서 빨리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게요. 제발 좀 일 좀 하자. 이거는 제가
그 기자 초년생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정치권을 향해서 제발 일 좀 합시다 이 얘기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달랐으면 좋겠다. 네. 이 기회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저도 지역구에 가면 혼도 많이 나죠. 그런데 그때는 말씀드려요. 아버님, 어머님.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늘 싸우는 모습만 언론을 통해서 보시게 되니 그렇게 국회는 맨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시지만 일 잘하는 모습을 언론이 칭찬해 줄 리가 없습니다. 1년에 뭐 몇만 건을 통과를 시킬 텐데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네. 법을 통과하는데 아니 맨날 쌈박질만 하면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싸울 건 싸우되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는 곳에서는 다 일도 하고 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면 네. 예 이렇게 싸울 때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만 또 일은 또 한다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하는 모습 저희도 좀 취재해가지고 좀 보도를 좀 해야겠네요. 오늘 대변인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예. 가시기 전에 지금 추석 연휴 마무리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저희가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 글쎄 갑자기 마무리 말씀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 그 유명한 그 정치 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황태연 교수님이신데요. 정의 국가에서 인의 국가로라는 책을 이번에 87권째 출판 기념회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그 사회를 봤어요. 네.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번 추석 때 저에게 개인 그 메시지를 하나 보내셨어요. 거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논어 등에 나오는 충여라는 글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여. 충여. 예. 충성충자이고 여자는 이 같을 여자의 마음신변 밑받침을 쓰는 충여라는 귀절인데 그걸 보니까 이 예. 충이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는 것, 내면의 성실. 충성충자가 뭐 나라에 충성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내면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임무, 책무,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진실을 다하는 것, 성실한 것. 네. 그래서 내면의 성실을 충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는 같을 여자의 마음심 받침을 쓰기 때문에 마음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누구에게 같을까요? 타인에게. 타인의 마음을 진짜 잘 헤아리는 것, 배려하는 것, 공감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것은 외면의 성실입니다. 네. 그래서 충여 이것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정치인인 저에게 그 정치 철학자께서 당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해라. 내면으로 정말 성실하고 외면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국민의 처지에 공감하는 그런 정치. 그래서 내면의 성실성과 외면의 성실성을 다 갖춘 그런 충여의 정신을 갖춘 그런 정치인이 되라. 네. 이런 말씀으로 귀하게 제가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이 황태현 교수님의 이 추석에 저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황태현 교수님 저에게만 보내주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좀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짐으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국민과 국가를 섬기는 태도가 남다른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저의 평소의 다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또 실천으로 이어지는지 저희가 지켜보고 또 우리 대변인님 출연 또 요청해가지고 실천이 됐는지 따져 물어볼게요. 제가. 아니 그래 실천 나와서 말씀드리면 이 충과 여가 합쳐지는 것이 예. 그 공자님이 대표적인 철학인 어질인 인인데 이 인이 뭐냐면 진심과 공감의 조화로운 실천이다. 이게 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실천으로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또 언론에서 잘 보도를 하는지 지켜보고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변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박정우의 핫스팟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 청년 민심부터 또 김경호 변호사의 이 분노에 찬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부드러운 남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젠틀맨으로 꼽히는 박수현 대변인의 말씀까지